저번 주에 이어서 또 발표를 하게 되었네요. 옥차는 이제 진행 상황, 이제 지금 현재 개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차는 진행 상황, 프로젝트 개발 방향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메인 페이지 제가 다 완성이 되었고요. 제가 좀 이따 그 PPT에서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 한번 보시고 이제 그거 완성해서 이제 좀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서 스티키 엘리먼트로 그 검색창이 이제 따라 붙는 이것도 아까 나중에 좀 보여줄 건데 그걸 이제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이걸 구현할 스티키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거고 지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 건 없는데 클릭된 건가? 잠깐만요. 지금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이제 다 완성을 했고요. 네,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도 이제 좀 이렇게 한 이 정도까지만 했습니다.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 그런 것들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이번에 어, 이제 이걸 이제 지금 붙잖아요. 지금 위에 검색창에 이걸 이제 스티키 디스플레이 스티키였나? 이제 그걸로 구현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이제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이걸 이제 다 구현을 하고 다음 주에 이제 그 다음에는 요구사항에서 요구사항을 이제 분석을 제대로 해보려고 해요. 지금 무엇을 써야 할지 아무래도 이제 스프링을 공부한 게 좀 있어서 스프링을 할 것 같긴 한데 서버를 이제 스프링으로 할 것 같긴 한데 무조건 이제 스프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지금 제 상황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이제 노드.js 막 이런 다른 이제 백엔드 프레임워크 많으니까 비교해 보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서버를. 아직 근데 그걸 이제 정하기 전에 어디 부분까지 이제 구현을 해야 될 건지 정하려고 합니다. 다음 달에는. 네, 저는 이제 발표가 많이 없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모모 프로젝트 지난주 뭐 어떻게 구현했고 다음 발표까지는 어떻게 구현할지 살피고 시작하겠는데 우선 프론트는 지금 서버가 호스팅까지는 다 됐는데 당장 동적으로 UI가 변경하는 수준까지는 아직 그 UI 코드나 프론트 코드들이 지금 다 개발이 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미 데이터 가지고 어떻게 UI 코드를 미리 짜볼지에 대해서 윤수한테 이렇게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거를 직접 구현한 것까지 지금 됐고요. 왼쪽에 보면 저게 지금 어, 예를 들면 베닌의 그 식당 리스트 같은 부분이 될 건데 일단 뭐 디자인은 완성된 게 아니고 일단 틀만 잡아놓은 상태라서 저 상태고 그리고 그 안에 식당을 들어가면 저렇게 식당의 간단한 정보랑 그리고 밑에 저 식당 정보 바로 밑에 보면 세 개만 나와 있는데 제일 평점을 높게 준 세 개만 보일 수 있게 지금 현재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개의 탑3 평점과 식당 정보 그리고 저 탑3 평점 위에 전체 보기를 누르면 오른쪽처럼 전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게 홈에서 리스트 들어가고 리스트에서 식당에서 전체 보기 들어가면 저렇게 전체 댓글들을 볼 수 있는 정도까지 지금 프론트는 지난 시작 발표에서 이번 발표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백엔드 같은 경우는 제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쓸라 했는데 그 아마존으로 결국엔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HTTP 요청만 승인을 하게 했는데 이 경우 HTTPS를 통해서 요청을 할 경우
그냥 죽어버리더라고요 서버가. 그래서 이거를 뭐 서버 단위나 아니면 네이버 클라우드 서버 쪽에서 이걸 설정을 할 수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AWS 같은 경우는 이거를 들어와도 그 스프링 서버가 예외는 발생하지만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AWS 자체에서 로드 밸런서라고 이거에 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설정도 있고 해서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쭉 공짜예요. 그 한도치를 넘지 않는 이상 쭉 공짜라서 제가 그냥 안 좋은 성능을 감안하고도 썼는데, 사실상 걔가 0.2 코어거든요. 코어도 아니고 vCPU라고 이렇게 가상 코어인데 0.2 가상 코어에다가 램은 1기가인데, 이럴 바에 그냥 AWS는 1코어 1램 1기가 램인데다가 따로 데이터베이스 전용 서버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바꿨고, 그리고 UI 같은 경우에도 제가 윤수를 가르쳐 주면서도 서버를 짜기 때문에 서버에 최적화할 수 있는 쪽으로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에 대한 서버도 제가 최적화할 수 있게 이렇게 서로 공유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리스트를 생각해 보면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땡기면 더보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더보기를 하는 이렇게 페이지가 아니라 땡겼을 경우 더 로드할 수 있는 쪽이 서버에 더 좋다고 해서 이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서 지금 디자인을 그렇게 지금 한 상태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뭐 글 식당별로 평점이 들어갈 수 있는데, 식당에 대한 데이터랑 댓글에 대한 데이터는 서로 참조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버 관련된 성능 문제가 있어서 이 두 가지에 관해서 지금 지난주에 알아봤어요. 알아봐서 해결 방법을 찾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서버에 대해 초보다 보니까 아직은 완벽하게 이해는 못했지만, 뭐 이런 걸 이용해서 UI 디자인 그리고 서버 디자인 둘 다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하고 있다는 점 보여주려 했고, 그리고 CI/CD라고 이렇게 서버 개발을 하고 바로 아마존 서버까지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빌드되는 이 흐름을 제가 그 대호형 프로젝트에서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진행을 했는데 그 빌드상 오류가 떠서 이 부분 좀 고쳐야 되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서, 일단은 뭐 도입은 됐는데 중간에 지금 오류 떠서 지금 제대로 작동은 안 되고 있는 점, 그리고 다음 발표까지는 프론트랑 백엔드가 실제로 통신하면서 이렇게 식당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까지, 그리고 제가 아직 레스토랑 아니 그 식당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완벽하지 않은데 평점이나 그 이렇게 계획은 됐지만 실제로 서버에 안 들어가 있는 이렇게 데이터 구조를 실제로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두둥탁은 그 음원을 드래그하면은 음원을 페이지에 올리면 그거에 맞춰서 노트가 내려오고 또 드럼을 치는 그런 웹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다 해놨고, 지난주에는 시은이가 오픈 소스를 찾고 제가 메인 페이지 UI 디자인을 해봤어요. 근데 일단 먼저 시은이 거 보자면 이렇게 기터브가 있는데, 그 브랜치를 시은이가 따로 파뒀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픈 소스 파일 가져와서 이렇게 올려놨고, 근데 이 오픈 소스 찾아온 거는 음원에서 드럼만 추출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악기별로 추출을 하는 거라서 나중에 따로 드럼만 추출할 생각입니다. 여기까지가 시은이가 한 거고, 제가 한 거는 제가 웹페이지 디자인을 처음 해봐서 좀 많이 구린데 네. 이렇게까지 제가 디자인을 했고, 사실 이번 주까지 디자인을 마무리한다고 되어 있긴 한데, 디자인 같은 거는 눈에 보이는 요소라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디자인을 개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우님이 제가 못하겠다고 찡찡거리니까 디자인 예쁘게 해주셨어요. 진짜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네. 어 어 웹페이지에 시각 효과를 적용하고 제가 메인 페이지 UI 배치를 해 놓으면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프링으로 이제 웹 서버를 해보는 걸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실 프로젝트로 이제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 걸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 3월까지는 아마 공부를 하는지라 그렇게 발표 내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3월이 지나야 이제 홈페이지를 스케일을 좀 정하고 계획을 정해서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좀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지금까지는 이제 뭐 인강이나 책으로 이제 한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노션에도 올려놨다시피 이제 계획표 올려서 체크하고 있고요. 뭐 정리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개인 노션이나 뭐 PPT 통해 가지고 관련 내용들 정리하고 있으니까 뭐 혹시 필요하시다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다는 분들 약간 도와드릴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4월 이후부터 이제 기획 같은 프로젝트 기획을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제 인강을 통해서 스프링을 어느 정도 감이 많이 잡힌다 싶으면 팀 홈페이지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네요. 뭐 그래서 뭐 공부 내용까지는 이제 발표를 제가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내용은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여쭤보시면 말씀드리겠고 다음 주도 결국은 이제 발표 내용은 공부를 했다 정도로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네, 질문 있으신 분? 네, 없으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아마 진성이는 확실히 그렇고요. 이게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저희끼리 어떤 진행 상황 체크라든가 뭐 동아리 딴에서가 아니라 그냥 저희 소규모 프로젝트 인원 딴에서 서로 인원 체크하고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뭐 이런저런 필요한 거 깔고 하려 했는데 이제 궁금한 거 있어서 이제 그것 좀 공부하고 이제 좀 해봤어요. 이제 이번 주에는 게임 루프 초기형을 만들어 봤고 컴포넌트랑 씬 클래스를 일단 초기형만 제작했어요. 어, 아무것도 없이 간단한 함수만 채워놓고 돌려봤는데 아, 어, 원래는 제가 그라운드랑 버드 컴포넌트가 그 업데이트 그라운드라고 써야 되는데 제가 뭘 잘못해서 이제 업데이트 컴포넌트라고 뜨고 있어요. 아마 다음 주 내로 이제 이걸 해결할 거고 보시면 이제 이게 게임 루프예요. 맨 처음에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입력받고 이제 각 컴포넌트를 업데이트하고 렌더하고 이 과정 계속 반복하면서 고정 시간마다 여기서는 이제 초당 30번 실행될 수 있게 0.033초 간격으로 픽스드 업데이트가 실행되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어, 이번 주에는 한 게 이거고 이번 주에 작업할 거는 저번 주까지 한 게 이거고 이번 주에 할 거는 어웨이크랑 스타트를 여기 넣어놨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새로운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면은 그 게임 루프 안에서 그 인스턴스들도 스타트랑 어웨이크를 실행해야 하니까 이제 게임 루프 안에서 맨 처음 생성될 때 한 번만 실행될 수 있게 만들 거고 아까 말했던 이제 업데이트 컴포넌트 대신에 업데이트 버드, 업데이트 그라운드 이런 식으로 자기 그 그러니까 자식이 이제 따로 업데이트를 실행할 수 있게 상속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그리고 인풋을 시간이 되면은 이제 인풋을 받는 인풋 클래스를 제작할 겁니다. 이제 이 루프가 돌아가면서 프로세스 인풋인데 우리가 보통 게임을 만들 때 업데이트 문 안에서 뭐 input.getAxis에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프로세스 인풋에서 인풋들을 받아서 인풋 클래스에 저장한 다음에 업데이트해서 꺼내 쓸 수 있게 할 겁니다. 이상으로 이제 이번 주 한 거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게임 루프는 그 유니티도 이제 계속 프레임이 돌잖아요. 계속 그런 루프예요. 그 안에 이제 업데이트 실행되고 뭐 물리 처리하고 렌더하고 이런 식으로 한 프레임이 돌아가는 거. 뭐 이게 잘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건가요? 그 테트리스처럼 막 아스키 그런 거? 텍스처를 렌더링 할 거예요. 텍스처 매핑해서 렌더링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제 오픈GL 학습 프로젝트라 그 화면 지난주 발표 때 보여줬던 그 화면을 재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리가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레인디어 게임즈의 태그헌터 주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야. 자, 화면을 보시면 귀여운 캐릭터들의 애니메이션이 보이시죠? 그러면 자, 이 애니메이션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캐릭터의 원화랑 설정을 가지고 이제 요술 상자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요술 상자가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정말 좋은 기능이죠. 혹은 이건 잘 쓰진 않지만 원화 3개를 가지고 조합을 하면은 이성 도트 애니메이션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희는 실제로 이런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메인 캐릭터들의 애니메이션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냈죠. 이걸로 캐릭터들이 쑥쑥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인 캐릭터만큼의 분량은 아니지만 이 등장하는 모든 NPC들도 다 이렇게 애니메이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요술 상자는 일을 열심히 하는 친구지요. 자, 이제 기술적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 저장과 블록이 어떻게 만들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데이터 저장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플레이어 프레프스, 유니티에서 제공하며 사용이 간단한 플레이어 프리프스는 복잡한 데이터 저장에 한계가 있고 암호화되어 있지 않다네요. 그 바이너리 폴매터는 C샵에서 지원하고 파일이 자동으로 암호화됩니다. 근데 뭔가 잘 안 된다고 해요. 이거 현성님 피셜이니까 무조건 맞습니다.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제이슨 많이 들어보셨겠죠? 유니티에서 제이슨 유틸리티를 지원합니다. 익숙하고 널리 알려진 구조이므로 그러면 사실 제이슨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암호화 되어 있지 않다네요. 그래서 암호화 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떡하냐? AES 암호화를 사용하여 현재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현이 쉽고 효과가 강력한데 키값이 유출되면은 그 데이터가 바로 보이는 단점이 있다고 하네요. 자, 제이슨 유틸리티로 그 코드에 있는 클래스를 제이슨 데이터로 변환한 다음에 이걸 키값을 사용해서 암호화 시킵니다. 그리고 이거를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불러올 때 이걸 검사를 해서 파일을 불러와서 그에 맞는 키값을 이용해서 다시 복호하면은 원래 저장했던 클래스가 나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저장을 필요한 데이터 이런 것도 다 일일이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뭘 저장할지. 이거를 암호화 시키면 밑에 절대 읽을 수 없는 난수가 되어 있죠. 이걸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다음 라인 렌더러. 라인 렌더러는 무엇이냐? 이것도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3D 공간에서 2개 이상의 점의 배열을 가지고 가까이 사이에 직선을 그리는 건데 그 직선을 그리는 걸 유니티 내부에서 라인 렌더러라는 기능으로 지원을 하는가 봐요.
하나의 라인 렌더너를 사용해서 직선도 그릴 수 있고요. 복잡한 나선형도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브롤스타즈에 보이는 이 곡선 있죠. 이 곡선 같은 걸 라인 렌더러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지 모르잖아요. 라인 렌더를 쓰면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주차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단 지난번에 아이고 시끄러워요.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을 설명을 하고 갈게요. 일단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할 거는 게임 진행 방식 안 얘기한 거랑 현재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말을 할 거예요. 지금 일단 저희 게임 시작은요. 지난번 발표 때 보여드린 그 플레이어가 평범한 사람으로 나오고 그 옆에 한 강아지가 나와요. 이 두 오브젝트 플레이어 움직이는 게 자꾸 움직이는 느낌으로 이제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강아지는 계속 사람 옆에 이렇게 맴돌고 있고요. 이 사람은 시작하는 장면에서 플레이어가 자신의 부엌에서 이 강아지를 발견을 해요. 그리고 이 강아지에게 기다리라는 말을 하면서 도망치는 강아지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 게임 시작하는 파트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이유에서 따라가게 되는지, 그리고 이 강아지와 주인공이 어떤 관계에 있는 존재인지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시작을 해요. 이 부분의 해석을 온전히 플레이어에게 맡겨두도록, 플레이어가 상상할 수 있도록 맡겨둘 수 있는 느낌을 내고 싶다는 거를 목표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엔딩을 가를 겁니다. 엔딩은 전제 조건 자체가 다 다른 엔딩으로 나타날 거예요. 선택에 따른 결과가 변하는 게 아니라 전제 조건 자체가 다 변해 있는, 내용이 다 다른 그런 엔딩을 내서 보여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 이후 플레이어는 필드를 움직이면서 이 강아지를 따라다니게 되는데요. 강아지를 잡는 것이 정확하게 첫 번째 목표, 제1목표로 설정이 되어요. 그리고 따라다니다가 필드를 살피면 간간히 설명 지문이 나오는데, 이것은 온전히 플레이어가 필드에 관심이 있을 때에만 알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리고 필드에는 자잘자잘하지만 많은 요소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는 또 다른 엔딩 조건으로 넣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게임이 너무 지루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무리 힐링 감성 게임, 갬성 게임이라고 해도 다르게 하려고 중간중간에 긴급 조작 파트 같은 것을 넣어두기로 했어요. 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발이 시작이 되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좀 작은 사이즈의 다중 엔딩 힐링 게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팀원들 진행 사항 알려드릴게요. 개발팀의 경우 전달받은 내용으로는 이미 완료가 된 거는 버튼의 정보를 저장하는 스크립트를 제작을 하고 UI 매니저, 그다음에 싱글톤 만들어서 패턴 이용할 때 상속할 수 있도록 미리 대처를 해놨고요. 그 외에는 플레이어 이동, 오브젝트 대화, 상호작용 가능하는 거를 구현을 해두고, 강아지가 플레이어를 자꾸 추적을 하거나 혹은 일정 거리 이상 가까워지면은 멀리 떨어지도록 제가 기획을 할 때 부탁을 드렸어요. 잡힐 듯 잡히지 않을 듯 하는 그 거리감을 느끼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을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작이 되고 있는 거는 로딩 씬, 씬 생성할 때까지 대기해 주는 창 만드는 거랑 이동구역 제한, 필드가 통으로 이미지가 이렇게 통으로 나오다 보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여야 될지 조정하는 게 타일 맵이랑 좀 다르게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정하는 거 하고 있고요. 더미 이미지 넣어서 모의 화면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이미 보셨던 건 딱히 얘기를 안 할게요. 진행 중인 거는 UI 디자인이랑 메인 페이지, 메인 화면을 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4월 지나기 전에 마감을 하기로 했거든요. 즉 저희가 이제 서류 심사를 받기 전에 어느 정도 완료를 해 두기로 했습니다. 네, 이 정도네요. 저희 애프터 타이러 과제지만 어쨌든 간에 애프터 타이러 진행 상황 정도를 발표드리자면, 일단은 노션 다시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링크를 안 걸어 드렸는데 이게 계속 바뀔 거라서 조금 추가되는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은 안 걸어놨고요. 일단 지금 작업 현황 들어가시면은 저희 디자이너분이
좀 표지가 예뻐야 작업이 잘 된다는 말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꾸며 놓으셨고요. 보시면 이제 개발 지금 시작 전이랑 진행 중인 거 다 나눠놨는데 이분들이 아직 진행 중으로 안 옮기셨네요. 지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달리는 애니메이션이랑 총 쏘는 애니메이션을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중이시긴 한데 현재 달리는 애니메이션은 이 정도까지 하셨고 총 쏘는 애니메이션은 팔을 올리고 내리고 그리고 총 쏘는 걸 유지하는 것까지는 하셨어요. 근데 이제 팔 쏘는 각도랑 뭐 그런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을 해놓은 상태고요. 기획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연출적 요소 저희가 참고해야 될 거랑 게임 플레이적인 요소 봐야 될 거 이렇게 나무 익히긴 하지만 링크 다 걸어놨고요. 그다음에 게임에서 만들 때 기획이든 개발이든 계속 유의해야 될 점 제일 위에 적어놨고 이제 의도나 요약 같은 거는 계속해서 발표할 때 공모전 나갈 때 써먹으니까 따로 빼놨고 캐릭터 스테이지 적 방해물 그리고 게임 내 시스템 그리고 찾아야 되는 사운드 그리고 보스 같은 거 따로 빼서 이렇게 분류화를 시켜놨습니다. 이제 몇 개는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현재 계획을 이렇게 넣어놓은 상태고 지금 개발 쪽에서 일을 하신 거는 이거는 이제 성호 형이 하신 건데 아마 다들 러닝 게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릭터가 오른쪽으로 달려가게 한다라는 이제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사람들한테. 사실은 이 캐릭터는 한 자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똑같은 애니메이션을 반복하고 있고 사실 이 땅이나 적 같은 게 마이너스 X축으로 어떤 시간만큼 속도만큼 해서 계속 포지션을 옮기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하셨고 그 다음에 이게 플레이가 지금 되나? 지금 거리에 따라서 지금 나오게 돼 있는데 이거 제일 가까운 적한테만 버튼이 뜨게 제가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키를 누르면은 어느 정도 누르면은 적이 삭제가 되도록 이 정도까지는 해주셨더라고요. 저번 주랑 저저번 주에 개발은 딱 이 정도 하셨고요. 지금 다음부터 저희가 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저희 애니메이션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잘게 쪼개져요. 좀 방패병 달리고 총 쏘고 맞고 뛰어넘고 방패로 막아야 되고 또 막 쓰러지기도 하고 근데 이 프레임마다 그냥 한 프레임이 끝나고 다음 프레임이 그러니까 다음 요청한 애니메이션이 나오게 진행을 해버리면은 분명히 버벅거리고 판정이 느리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따 9시쯤에 팀원분들과 회의를 할 것 같습니다. 뭐 저희 팀 진행도는 이 정도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개발 쪽에서는 뭐야 어디 갔어 다. 기본 조작 및 시스템에서 이제 공격 키랑 이제 상하좌우 키로 방해물 뛰어넘는 거랑 스페이스바 키로 적의 공격을 피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또 특수 능력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싶어요. 그리고 이 기본 조작이랑 시스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싶으면은 애니메이션 방금 말씀드렸던 문제가 되고 있는 애니메이션 연결을 어떻게 할 거냐를 적용시켜 볼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이 정도까지고요. 뭐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없는 걸로 알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